반갑습니다. 법무법인 든든의 사례분석 시간입니다. 저는 황준선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영준 변호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이창원 변호사입니다. 예, 오늘은 개인회생 사건의 사례분석인데요. 특이하게도 이분은 채무가 증대된 사유가 영어 굿 말고 무당해하는 그 이야기입니다. 채무증대 사유가 좋다는 얘기인 줄 알아요. 그러니까 너무 세게 구네. 재미없게 사건이 한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어려운 형편에서도 열심히 살아오던 A씨가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들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 몸이 붓고 숨도 쉬기 힘들고 환각이나 환청 등의 증상이 들리는데 병원에 가도 뭐 자세한 이상이 없다는 말뿐이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답답하셔가지고 이러한 증상이 소위 말하는 신병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당을 찾아갑니다.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이걸 좀 해소하기 위한 구술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구술을 하면은 환각이나 환청을 포함한 증상들이 사라졌지만 일시적이고 그러다 보니 A는 이제 계속 빚을 내가면서까지 계속 구술을 하게 됩니다. 구슬.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2억 정도 되는 빚이 생겨가지고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 있었습니다. 구술로 인한 빚 이런 사례가 흔한 편인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더라고요. 이게 저희도 뭐 워낙 많이 사건들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뭐 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종종 굿 관련해서 이렇게 이슈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아직도 이거 믿는 분이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. 엄청나게 많죠. 제 주변에서도 의외로 시험 자주 떨어지고 자식이 그러면 구술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채무 증대 사유가 근데 이거 굿하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? 결국 이제 채무증대 사유와 관련해서 이제 굿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뭐 입증도 쉽지 않고 그 금액이 적절한지도 산정이 잘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인정되지가 잘 않습니다. 보통 이제 굿 비용을 썼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라는 공고가 많이 나오는 편이죠. 이 경우에는 한 1억 가까이 쓰셨다던데 총 그렇죠. 근데 굿하는데 쓴 돈이 결국은 이게 회생이라는 것도 법원에서 하는 재판이니까 그 구체적인 사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굿이라는 거를 실제로 이제 했다는 자료는 당연히 입증을 해야 될 거고 굿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됐다는 거는 당연히 입증이 돼야 될 거고 그 관련해서도 이제 내가 그럼 뭐 이상한 증상이 있었다 증상이 이런 있었다는 거 이런 걸 반복했을 때 이제 계속 상황이 나아졌는데 또 썼다는 사정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명해서 이제 법원이 설득이 되면 뭐 일부라도 그 비용을 좀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겠죠.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신병 증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으려고 이제 이렇게 하신 경우인데 반대 경우도 있으세요. 이게 본인이 이제 신병이 들어올 것 같아서 아예 그냥 내림굿을 받아서 내가 무속인으로 가려고 굿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거를 채무를 잔뜩 일으키고 그 비용을 가지고 또 이제 회생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거 학원비 아닌가? 학원비.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격이 다른 거죠. 이게. 자격증 딸 때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업에 투자하는 비용 같은 개념이 되는 거라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비슷할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그 내용을 잘 설명을 하고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으면 뭐 적절하게 청산가치에 다 반영하지는 않는 걸로 진행이 가능하겠죠. 예, 그래서 이분이 숫자를 좀 보니까 월 평균 수입이 괜찮으셨어요. 한 400만 원 초반대 수입이 있으시고 그래서 한 3년간 갚으시면서 한 1억 원 정도 최종적으로 갚는 계획안이 나와가지고 변제율은 원금의 한 67% 정도 갚으셨는데 이게 뭐 그렇게 뭐 변제율이 낮다라고 할 정도는 아닌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술한다는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법원에서 인정을 잘 받은 경우입니다. 법원에서 굿이 반드시 필요했고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 어느 정도 설득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. 아니면 굿하는데 쓴 돈 전부 다 갚으라고 나왔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이 갚았어야 될 겁니다. 그래도 뭐 저희랑 잘 소명을 하고 성실하게 법원을 설득하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꽤나 5천만 원 이상 탕감을 받으신 사례로 나왔습니다. 이런 경우도 그렇고 다른 회생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법원을 설득하려면 그럴듯한 스토리와 그리고 그거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. 그게 뭐 진술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자료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충분히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들이 잘 준비를 해오셔야 또 이렇게 원활하게 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뭐 제3자의 입장에서 그냥 객관적으로 보자면 좀 이제 왜 이렇게 빚을 얻으면서까지 이제 굿을 하냐 이 의문을 당연히 떨쳐버리기 어려울 텐데 우리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간절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도 이제 큰 돈을 들이면서 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간절함을 이렇게 법원에 전달해서
그 부분을 좀 납득시킬 수 있냐, 그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사건처럼 그 주변에 많지는 않겠지만 빚을 이렇게 막 엄청 지면서까지 구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글쎄요, 저는 저기 민간 신앙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줄 몰랐네. 굿 한 번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. 500만 원 하더라도 막 수억 원씩 굿 받으시고 뭐 이러시면 금액이 하긴. 늘어날 수 있는 거지. 굿 비용이라는 게 뭐 통상적이다라는 수준을 잡긴 힘들지만 누가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엄청난 금액을 받았다면 사실은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신앙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그것도 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주변에서 좀 말리시고 구술한다는 게 그분이 심리적으로 형성이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니까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서 잘 좀 말려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제 빚을 내가면서까지 구술하시다가 개인회생 하신 분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? 소비가 얼마나 합리적인가는 본인의 주관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그 3자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결국에는 회생을 진행하는 데서 많은 장애가 되잖아요. 그래서 이영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이제 잘 회생 절차 진행하는데 그걸 잘 풀어갈 수 있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예, 그러면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또 다른 사례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법무법인 든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